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근대화 과정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1882년 이모군란부터 시작해서 1884년 갑신정변, 그 이후에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1895년까지 진행한 갑오개혁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개항과 개화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은 어땠을지를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과 개화에 찬성한 사람들을 개화파라고 통칭하겠고, 개항과 개화에 반대한 사람들을 위정척사파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문, 항구를 열어서 외국의 문물을 수용하자, 그리고 나라의 문을 열어서 뒤처진, 서양에 비해 뒤처진 우리나라를 근대적으로 개혁해보자 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개항과 개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위정척사파 같은 경우에는 외국과의 무역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 즉 성리학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되겠고요.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도 서양 오랑캐와 똑같이 오랑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위정척사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근대화 시기는 위정척사파와 개화파 두 파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882년에 전개되었던 이모군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군란은 크게 두 가지 배경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정부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싹트게 됩니다. 많은 돈과 자원이 투자되고 많은 백성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많은 불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행했던 개화 정책 중 신식군대인 별기군과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불만은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식군인들은 대장으로 흥선대원군을 삼고 궁궐을 습격하여 이 개화 정책의 중심축이었던 민비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비는 도망가였고 개화 정책은 잠시 중단되고 민비는 고향으로 도망간 이후 청나라에 구원 요청을 하게 되면서 결국 청군이 다시 돌아오게 되며 흥선대원군은 납치되고 민씨 정권이 재집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모군란의 결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조선이 청나라의 식민지화가 된다는 그런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거의 준식민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일본 공사관도 함께 불탔기 때문에 공사관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일본 군대도 우리나라에 주둔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나라의 개화파에 대한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천천히 하자라고 하는 온건파와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급진개화파로 나뉘게 되는데요.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김홍집, 그 다음에 김윤식이 있고요. 급진개화파의 대표적 인물은 박영효, 그 다음으로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의 모델로 하는 나라는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를 모델로 하고요.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를 모델로 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신, 즉 유교와 성리학은 지키되 서양의 문물은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동도서기적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바꿔서 빠르게 진행하자라고 하는 서양의 정신, 문물과 제도, 사상까지 모두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의 기술까지도 외국으로부터 수용하자라고 하는 문명개화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도서기 문명개화론적 입장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피드로는 점진적인 온건개화파, 그 다음으로 급진적인 급진개화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위정척사파 같은 경우에는 시기순으로 굉장히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성리학 질서를 지키고 외세를 배척하자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60년대 우리나라의 해안가에 이항선이 출몰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서양과는 절대 통상 교역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통상반대 운동이 1860년대에 주를 이루었고 18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많은 서양과의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것에 대한 반대 운동, 개항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항 반대 운동과 일본과 서양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외양 일체론이 1870년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1880년대 본격적인 정부의 개화 정책이 추진되게 되면서 개화를 반대하는 영남 만인소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 이후 189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열강의 식민지화가 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본격적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1890년대 이후로는 의병운동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위정척사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위정척사파는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조선의 전통 성리학을 지키려는 자주적인 운동이며 하지만 이 세상을 보는 당시의 세계사적인 관점은 좀 어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개혁, 발전을 이루는 데는 어느 정도 장애물이 된 위정척사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이후에 의병운동으로 전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위정척사파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1884년 갑신정변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급진계합파 김옥균, 박영효 주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은 임오군란 이후 대표적으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등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서 급진계합파는 굉장히 많은 불만을 싹트게 되고 일본으로부터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게 되면서 급속도로의 정변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청나라와 프랑스의 베트남을 두고 싸운 전쟁으로 인해 조선에서의 청나라 군대가 빠져나간 것을 이용하면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을 일으키려고 했던 급진계합파 사람들은 고종을 볼모로 삼아서 갑신정강 14개조를 발표합니다.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 평등,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는 흥선대군을 복귀시키자라고 하는 등등의 다양한 개혁안을 내놓지만 민비가 눈치를 채고 청군을 개입하게 되면서 결국 이 전변을 실패하게 됩니다. 이 이후 갑신정변 이후로 급진계합파는 조선에서 큰 영향력을 보일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청나라의 간섭이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일본에게 배상금을 추가적으로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 텐진조약을 일본과 청나라가 체결하게 되는데 조선에서 양국 군대가 철수한 이후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일이 있으면 서로에게 연락을 취한다라고 하는 조선을 둔 서로 간의 경쟁 모습을 보이게 되는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 갑신정변은 실패할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본에 너무나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당시의 백성이나 관료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백성들과 관료들에게 충분한 이런 정강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지 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는데요.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은 농민적 입장에서 보신다면은 개항 이후 많은 근대화 부분에 많은 문물들을 소용했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지출되면서 백성들에게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청나라와 일본으로부터 쌀이 유출이 심해지기 때문에 국내에 곡식이 부족해지면서 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동학 같은 경우에는 동학을 만들었던 최재우가 사이비 교주라고 하는 이유로 처형당한 것을 보고 동학 교도들이 자신의 종교였던 동학을 만든 최재우를 복원시켜달라 교조신원운동을 일으키면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에 자유를 달라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조병갑의 횡포가 계속되자 전봉준 등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고부에서 농민봉기를 일으키고 황토현, 황룡총 전투를 거쳐 전주선을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정부는 자신들 스스로 막아낼 수 없음을 느끼고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앞서 봤던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 군대도 함께 넘어오게 되면서 빠르게 이 동학농민운동 세력들과 협상을 맺게 되고 전주화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농민들은 자치적인 기구로 집강소를 만들게 되고요. 회정개혁안 12개조를 내놓게 되면서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이후 청일 양군이 다시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철수를 거부합니다. 이 일본과 청나라가 철수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동학농민군은 다시 한번 2차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지만 결국에 일본과 관군에 의해서 진압당하게 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 농민 백성의 입장에서 잘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반봉건, 그 다음으로 일본과 같은 외세가 우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외세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 동학농민운동 세력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은 갑오개혁에 반영되고요.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던 세력들의 일부는 의병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전개되었던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는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일부 주장들이 반영됐지만 일본의 간섭으로 인해서 우리 자주적인 개혁은 아니었다. 그리고 청일전쟁 도중 진행됐던 개혁으로서 어느 정도의 일본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갑오개혁은 크게 세 차례로 나누어지는데 1차, 2차, 3차 갑오개혁으로 나누어집니다. 1차 갑오개혁은 김홍집을 중심으로 군국기무처에서 추진되었는데 신분제, 과거제가 폐지되고 왕권이 제한되고 개국기원이라고 하면서 청나라의 연호 사용이 금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의 재가가 허용되고 일찍 결혼하는 풍습인 조혼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도량형이 통일되고 조세의 급납화가 추진되게 됩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인 청일전쟁의 승리가 일본에 가까워지자 2차 갑오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을 내세워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고종은 홍범 14조를 발표하면서 왕권에 제한을 두는 발표를 스스로 하게 되고 지방관은 약화되고 재판소가 설치되고 사법학교와 외국어학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3차 갑오개혁은 을미사변, 러시아의 힘을 이용하려는 민비를 죽인 을미사변 이후 추진되게 되는데 이를 을미개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종두법과 태영력이 실시되고 소학교가 만들어집니다. 단발령이 실시되고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고 우체국 역할을 하는 우체사무가 실시되게 되는 변화가 불러와졌습니다. 이 갑오개혁은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출발점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선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력들이 주장했던 특히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이 주장했던 의견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일본에 의존한다는 모습, 그 다음으로 일본의 간섭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제도나 아니면은 동학농민운동 세력들이 주장했던 토지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개혁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그 다음으로 위정척서파가 바라보는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을 바라보는 각 파의 시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건개화파 입장에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한번 본다면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은 구식 군인들이 흥선대원군과 짝짝꿍하여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과 나라의 군대에 변화하는 모습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를 온건개화파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비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별로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청나라의 병력들이 구원해 주길 바랬겠죠. 그리고 대원군을 지지한 구식군인들이 잘못했죠. 나라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은 온건개화파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일어났던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급진개합파가 추진했기 때문에 온건개합파 입장에서 역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청나라의 도움으로 인해서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갑신정변이 실패한 것은 그들의 입장에선 좋은 얘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을 살펴본다면 동학농민운동, 농민들이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개혁, 아래 민중으로부터의 개혁이기 때문에 별로 좋게 볼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은 청나라를 모델로 한 근대화를 원하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개혁을 원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개혁을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세력들이 국가를 향해 반란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좋게 볼 수 없겠죠. 이 농민 분기를 진압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좋게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를 진압하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간섭을 심하게 받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좋게 볼 수 없겠죠. 하지만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건개합파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를 바꾸는 개혁은 좋은 방향이지만 점진적으로 바꾸는 이 갑오개혁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온건개합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급진개합파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온건개합파와 마찬가지로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역시 급진개합파가 되겠고요.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를 저지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으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후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그들 급진개합파 세력들이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발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근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청나라가 간섭해서 실패해서 너무나 아쉬워하는 입장을 보일 수 있겠죠.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마찬가지로 온건개합파와 마찬가지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백성들이 나라, 국왕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이 고깝게 볼 수는 없겠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일본을 모델로 한 근대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본의 군대를 좀 동원해서 이 세력을 막아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도움, 일본의 간섭을 받아서라도 빠르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오개혁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려는 모습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계점을 보일 수도 있다.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를 바꾸는 개혁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다면 갑오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위정척사파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척사파 입장에서는 이모군란은 잘한 행동이죠.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분노로 표출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하길 바랬을 겁니다. 이들은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청나라든 일본이든 상관없이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후 일어났던 갑신정변은 그렇게 좋게 볼 수 없겠죠. 외국에 의존한, 외국을 모델로 한 급진개합파들이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 의존한 근대화 우리나라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청나라의 간섭을 받고 도움을 받더라도 이 갑신정변을 진압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자, 위정척사파 입장에서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입장에서를 보면은 당연히 위정척사파 입장과 동일한 생각을 하겠죠. 국가가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 백성들이 분노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당시의 위정척사파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위정척사파는 선비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를 들고 시위를 하면서 전쟁을 하는 모습들은 어느 정도 선비들의 입장에서는 좋게 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위정척사파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문을 닫고 청나라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을 보는 위정척사파 입장은 나라를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간섭을 받으면서의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을 거고요. 사회를 바꾸는 것은 일본이나 개화파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때가 있을 테니까 독자적인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갑오개혁을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위정척사, 그 다음으로 운건개화, 급진개화파가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